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넷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또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말 80만 명에서 같은 해 11월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가입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올 연말에는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패드2에 맞서 두께와 무게를 대폭 줄인 갤럭시 탭 10.1과 8.9를 지난 22일 미국 올랜도에서 열리고 있는 CTIA 2011 전시회에서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탭 10.1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오는 6월에 판매할 예정이며 8.9는 7월경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 22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4월에 아이패드2를 우리나라에서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KT나 SK텔레콤은 정확한 출시 일정은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아이패드2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 출고가와 보조금 관련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다음 달부터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삼성은 일반 폰을 최대 40% 그리고 스마트폰을 20%가량 내릴 것으로 보이며 다른 업체들도 따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개된 인터넷 익스플로러 9 최종 버전에서 특정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거나 관련 기능을 제거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2가 $499에 판매되면서 앞으로 출시되는 대부분의 태블릿 PC들이 모두 $499를 기준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499가 스마트패드의 신제품 가격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신문이 국내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메신저가 보안에 취약해 해킹될 수 있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 카카오톡은 공개 실험을 제의하는 등 실험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2일 파이어폭스 4 정식 버전이 발표되고 출시 하루 만에 500만 건이 다운로드되면서 IT 업계의 이목이 이달 초 발표된 구글의 크롬 10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9 등 차세대 웹브라우저 전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일부 언론에 삼성전자 옴니아 사용자들의 단말기 할부 잔금을 해소해주는 보상 방안이 보도되었는데요. 이를 두고 통신사나 사용자들이 강하게 불만을 표시하자 삼성전자 관계자는 아직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3D TV 방식을 둘러싼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 간 기술 논쟁이 감정 싸움으로 치닫으며 원색적인 비난에 한쪽에서는 모욕죄로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등 더욱 악화되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글 자판 국가 표준으로 일반 휴대전화는 천지인, 스마트폰은 천지인, 나라끌, 스카이 3가지를 복수 표준으로 확정했습니다. 또 인터넷 전화, PMP 등으로 해당 표준안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한 소비자가 고장난 아이폰에 부당하게 지불한 애프터 서비스 비용을 돌려달라며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애플 특유의 애프터 서비스 정책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내 시장의 유통 구조상 이동통신사들에게 화살이 돌아가고 있어 관심이 주목됩니다. 넥슨은 인기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의 아이폰용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가 애플 앱스토어 출시 일주일 만에 다운로드 수 100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 대리점 등 업계에 따르면 4월 이후 신제품 스마트폰들이 대거 쏟아짐에 따라 기존 제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75년부터 사용되던 시내 주행 상황만 반영하던 국내 차량 연비 표시 방식이 다양한 주행 상황을 감안해 새로운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연비 계산법이 도입되면 기존 연비보다 5에서 10% 정도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오는 5월까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의 전 노선에 와이파이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 이용자들은 무료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스마트 열풍이 텔레비전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1930년대 조그마한 전자상자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텔레비전. 인류 생활에 참 많은 변화를 가져왔었죠. 이제는 3D TV에 이어 스마트 TV까지 얼마나 똑똑해진 걸까요? 이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D TV에 이어 스마트 TV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마트 TV는 방송 시청은 물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와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어 PC 못지않은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TV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싸이월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포털 사이트의 검색 엔진도 웹서핑도 가능합니다. 게임과 동영상 콘텐츠도 즐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 열풍을 일으켰던 스마트폰과 스마트 TV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를 위한 스마트폰과는 달리 스마트 TV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기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은 이동식 디바이스인 반면 스마트 TV는 고정식 디바이스라는 점입니다. 항상 일정한 인터넷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 동영상을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때 속도 저하의 우려가 적고 데이터 용량이 제한적인 모바일 인터넷과 달리 고용량 데이터를 마음껏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스마트 TV는 2년마다 교체되는 스마트폰과 달리 한 번 구입 시 5년에서 10년까지 사용하는 만큼 하드웨어의 발전이 더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만드는 제조사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별도의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앱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TV로 각광받는 서비스는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콘텐츠들을 즉석에서 스트리밍으로 감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콘텐츠 저작권을 구입한 3D 콘텐츠 50편을 자사 제품을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나중에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하드웨어 제조사와 통신사 간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보급 초기 단계인 만큼 효용성이 뚜렷한 스마트 TV 전용 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스마트 TV의 OS 역시 삼성과 LG 모두 자체 개발한 OS를 사용하는 탓에 구글의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와 호환이 되지 않아 안드로이드 마켓과 앱스토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 TV보다 가격이 비싼 점도 흠이지만 스마트 TV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 대부분이 3D TV 기능도 겸하고 있어 스마트 TV는 프리미엄 TV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스마트 TV가 스마트폰만큼 스마트해질 수 있을지 아직 성공을 가늠하기 어렵지만 세계 TV의 흐름은 분명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제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PC처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TV. 앞으로는 더 이상 바보 상자로 불리지 않을 듯합니다. 미디어잇 이상훈입니다. 한국 HP는 2011년형 신제품 노트북, 소비자용 5종류와 기업용 8종류 등 총 13종류를 발표했습니다. 파나소닉 코리아는 고화소 광각 기능의 콤팩트 디지털 카메라 4종류를 선보였습니다. 스카이 디지털은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아날로그 TV나 PC 모니터에 직접 연결하면 바로 고화질 디지털 TV를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TV 셋톱박스를 출시했습니다. 아이패드2가 세상에 또 나오면서 관련 업체들이 애플 따라잡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애플은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장비만을 제조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태계를 구현했다는 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